안녕하세요. 풍수한 가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실 거예요. 제목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돈을 벌려면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아이디어, 재테크 정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람들 사주를 보고 인생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돈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나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에 집을 지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나쁜 기운에 물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돈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사업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보는 눈도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어요. 벌기는 버는데 어디론가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사주를 보니까요, 재성은 충분한데 식상이 너무 강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 벌 복은 있는데 자꾸 소모되는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누구랑 주로 만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자주 만난다고. 그 친구들이 착하고 의리도 있고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씩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뭐 대수야, 건강이 최고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되겠어.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돈 자랑은 하는데 정작 돈은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계시죠?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고 돈 있다는 티를 팍팍 내는데 정작 밥 한 끼 사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케이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요. 친구 모임에서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자주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나 이번에 유럽 다녀왔어. 내 아들이 대기업 다녀. 우리 집 주식이 얼마가 올랐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모임 회비 낼 때는 나 카드 안 가져왔네. 다음에 내가 낼게. 이러면서 절대 안 낸대요. 처음엔 그냥 깜빡했나 보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돈을 안 낸다는 거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재물궁에 흉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있는데 돈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돈을 잃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한테도 그 기운이 전염됩니다. 사주에서 보면 재성이 설기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돈 쓰는 게 불안해지고 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작은 돈도 아까워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돌면 새로운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고인 물은 썩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써야 할 곳에 쓰고 돌려야 할 곳에 돌려야 새로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쓰지 말아야 돼, 아껴야 돼. 이런 생각만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 60대 여성분께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 친구분과는 모임에서만 가볍게 인사만 하시고 따로 깊은 이야기 나누거나 자주 만나는 건 피하세요. 처음엔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러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다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6개월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작은 재물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 은근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한 척, 좋아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에 상처받았던 분들 많을 겁니다. 누구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 근데 그게 오래 갈까? 조심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아파. 너무 좋아하지 마,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있죠? 본인은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케이스 중에 40대 중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업 준비를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드디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요즘 자영업 망하는 거 모르냐? 너 괜히 빚만 지는 거 아니야?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지. 다른 친구도 거들었대요. 맞아.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 위험해. 차라리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지.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주에서 보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관살의 기운이에요. 관살이 뭐냐면 나를 억누르고 제약하는 에너지예요. 적당한 관살은 필요해요. 규율과 책임감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관살이 너무 강하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남성분이 사주를 보러 오셨을 때 제가 봤더니 원래 식신과 재성이 좋은 조합으로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주였던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으니까 그 좋은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은 못하니까 당신도 못하길 바라는 걸까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친구들은 항상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곤 했어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너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만 잘 되면 나는 뭐가 되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풍수에서 이런 걸 기살이라고 해요. 꺼려야 할 흉한 기운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면 여러분의 운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지거든요. 그 친구들이 넌 안 될 거야. 이런 에너지를 계속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기대에 맞춰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주에서 재물운을 보는 궁이 있어요. 재물궁인데요. 이 재물궁이 충을 받거나 형을 받으면 재물운이 막혀요. 그런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건 바로 재물궁에 충형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남성분께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라고 했더니 처음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모임에 나가되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꿈이나 계획,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1년 후에 그분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말 안 하니까 제 생각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뭔가 결정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유형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말하는 사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됐지. 계획 세워봤자 다 계획대로 안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듣기에는 여유롭고 멋있어 보이죠? 스님 같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진짜 위험한 함정입니다. 제가 만난 케이스 중에 5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대요. 거의 자매처럼 지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냥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서 살면 되지. 돈 벌어서 뭐 해?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오늘을 즐겨.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대요. 나이도 들었고 너무 바쁘게만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사업하던 것도 정리하고 모임도 안 나가고 그냥 친구랑 수다 떨면서 하루하루 보냈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이건 아니구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사주에서 보면 모든 사람한테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1년마다 바뀌는 세운,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운을 잡을 수가 없어요.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명당에 집을 지어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 복은 움직이는 사람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의지가 사라져요. 처음엔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게을러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50대 여성분이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0대, 70대가 됐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친구가 말렸대요. 왜 그래? 편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고생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조금 거리를 뒀어요. 만나긴 만나되 예전처럼 매일 붙어서 지내지는 않았죠. 2년 후에 그분이 제게 오셨는데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그 친구랑 계속 있었으면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늙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친구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쉬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계속 무언가 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본인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하고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정답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 정말 축하해.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재물궁에 귀인성을 만들어줘요. 풍수로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에요. 둘째,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사람.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 말고요. 이건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서도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주에서 정관의 역할을 해요. 바르게 이끌어주는 좋은 기운이죠. 셋째,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꼭 성공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꿈을 향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그런 에너지를 받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사람을 정리한다는 게 꼭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던 사람을 가끔 만나고 깊은 이야기 나누던 사람과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고 이렇게 관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쓰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정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정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람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무너져요. 사람 정리는 부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자들을 보세요. 다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지 엄청나게 신경 써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곧 운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적이고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좋은 에너지가 흐르면 돈도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응원합니다. 풍수한 가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